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바로 미래통합당의 조수진 의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조수진 의원이 최근에 정은경 본부장님 언급하면서 가짜뉴스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바로 정은경 본부장님이 팩트체크를 해서 가짜뉴스를 뿌렸다는 게 이렇게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지금 그 조수진 씨가 11억 관련해가지고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잘하면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라서 이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조수진 씨 하면 여태까지 계속 민주당에 좀 앞장서서 막 자극적인 얘기들 하고 막 대깨문 대깨조 이런 얘기 하면서 언론에 보도에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타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재산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어떤 상황인지 핵심만 짤막하게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지금 서울대 의대 측에서 말을 바꾼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의료진들이 진료 거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내로남불 좀 심각한 상황인지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대놓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얼마나 이들이 지금 말 바꾸고 심각한 짓들을 벌이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진료 거부를 하는 그 의료진들과 이정현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지금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그러니까 비슷한 그런 정책을 두고 바로 입장을 바꿔서 지금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든 공격하고 있어요. 실제로 의료진들도 그냥 반문재인 이걸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또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또 정광훈 씨는 최근에 퇴원을 해놓고 또 순교하겠다면서 또 문재인 정부에다가 대놓고 조롱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10월 초에 또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당연히 보석을 허가한 판사와 최근에 그 박형순 씨도 엄청나게 논란이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또 김태흠 의원이 김진애 의원을 막 손가락으로 터치하고 심지어 막 야지 발언까지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또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부산에 오늘 또 태풍으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그 피해가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 짤막하게 핵심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다시피 태어난 정광훈 씨가 첫마디로 정부 방역은 사기극이다, 순교를 각오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네티즌들의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렸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들을 보면 지금 이들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 1000명을 넘겼고, 이런 위험한 상황에 지금 광복절 집회도 강행했고, 정광훈, 민경욱, 김문수, 이봉규, 차명진, 김진태, 주옥순 등 이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더니 결국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그런 비판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속 안 하면 또 선동해서 다시 재확산 시킬 거다, 허용해준 판사 2명 탄핵하라, 구상권과 구속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댓글들이 압도적인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 주제인 조수진 씨, 지금 현금성 자산이 11억 원이 증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만 하더라도 예금이 2억 원이었는데 반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예금이 8억 2천만 원에 채권이 5억 원으로 현금성 자산이 무려 11억이 훌쩍 늘어난 것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수진 의원 측에 계속 입장을 물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침묵하고 있다는 게 현재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선관위 측에서도 고의성이 입증되면 당선 취소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민주당 의원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그리고 여태까지 계속 서민 타령하고 그랬던 미래통합당 측에서 주호영 23억, 박덕흠 73억, 그리고 지금 심지어 현금성 자산으로 조수진 씨는 11억, 계속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앞장서가지고 저렇게 비난하던 사람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그냥 넘어가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앞에서 센 척하고 국민들한테 심지어 가짜뉴스까지 뿌려대고 아주 끔찍한 그런 상황들을 연출한 사람이 정작 본인의 저런 의혹에 대해선 입 싹 다물고 모른 척하고 있다? 이걸 그냥 넘어가면 저는 도저히 이거 그냥 못 넘어갑니다.
아니 배현진 씨가 제2의 나경원이 되고 싶다고 하면서 계속 언론 보도에 타려고 어떻게든 자극적인 말들을 했는데 거기에 못지않은 게 지금 조수진 의원이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저렇게 철판 까는 걸 보면 야 진짜 대단합니다. 이에 어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걸로 확인됐다라며 이번에 현금성 자산 11억 증가한 걸 비판을 했습니다. 단순 누락으로 보긴 매우 어렵다는 건데요. 그래서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또 재산 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해선 안 된다고 이렇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하고 허위 등록 등의 불성실하게 재산 등록을 할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선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돼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자들의 해명 요청에도 꾸준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평소에 사실관계 확인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던 소신은 도대체 어디 갔는지 본인의 재산 의혹에 대해 속 시원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하며 공소시효가 이제 10월 15일이면 끝납니다. 6개월이면 이게 끝나버리는데 그 전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고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일단 언론이 왜 중점적으로 이 내용을 보도 안 하는지 이걸 제대로 보도만 하더라도 실검 당장 올라갑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곽상도 씨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침묵하면 야 이거 침묵하는 거 봐라. 이거 뭔가 의혹이 있으니까 캥기는 거 있으니까 이거 말 못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서 무슨 대답을 하더라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갖고 어떻게든 그렇게 보도 한 번이라도 더 타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까?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곽상도 씨의 논리대로 보면 지금 조수진 씨는 침묵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당 내 의원의 논리대로만 보더라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수진 씨는 과거에 막 대깨문, 대깨조 이런 표현들을 진짜 서슴지 않고 쓰기도 했었고요. 이로 인해 채널A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최근에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할 때 정은경 본부장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저렇게 언프를 했는데요. 이에 바로 정은경 본부장은 지정 동의했었다 라고 밝혔죠. 대놓고 가짜뉴스를 뿌린 겁니다. 그리고 또 어제 YTN을 통해 단독으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만 하더라도 공공의대에 연간 700명 운용 제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다는 게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심지어 박근혜의 복심으로 알려진 이정현 씨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죠. 그때는 철저하게 입 싹 닫고 침묵하던 의사분들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 와가지고 이거는 악법이다 이러면서 계속 저렇게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바라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아니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김중엽 그 대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냥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우겠다. 물론 그런 준비된 사람은 없어 보여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정권 타도하고 새로운 사람을 본인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들 거기 앉히려고 지금 저런 짓 하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자꾸 국민 타령하고 환자 타령하고 뭐 힘을 모아달라고 하고 있는데 애초에 지금 부동산 얘기야 인국공 얘기를 왜 가져오는 겁니까?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김진애 의원은 김태흠의 불결한 손가락이라며 막 김태흠 씨는 야지놓지마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참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여성 의원한테 함부로 저렇게 불결한 손가락을 막 터치했던 김태흠 의원에 대해선 평소에 여성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 침묵하는 겁니까? 특히 정의당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죠? 무언가 논평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입장 바꿔서 또 민주당이었으면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심각한 문제에 있어서도 여성 인권 얘기하면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성 인권 당연히 개선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런 주장을 하는 걸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왜 조국 전 장관 따님 같은 경우에도 정말 두렵고 특히 일반인인데도 기자한테 아예 막 상처까지 당하고 막 두려움을 느끼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왜 전혀 메시지와 언급이 없냐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김태흠 의원은 과거에 청소노동자들한테 막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툭하면 파업하려 할 텐데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앞서 이거 보셨던 것만 하더라도 지금 미래통합당의 그 내로남불 정말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이제는 국민의힘인가요? 아무튼 이게 아직 입에 붙진 않는데 특히 조수진 11억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조수진 11억 이거 잘하면 당선 무효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당연히 상식적으로만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언론이 계속 보도를 해야 되는데 침묵하는 것 또한 그 편을 들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의대생들도 그냥 대놓고 문재인 정부 반정부 투쟁을 하는 거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세요. 계속 그게 아닌 척 우리가 무슨 뭐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문재인 정부 싫어갖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면 그럼 제가 이렇게까지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또 여성 인권에 대해서 지금 김태흠 의원이 한 짓에 대해서 전 당연히 메시지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의 결론 지금 조수진씨 절대로 이대로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수 없고요. 또 나경원을 비롯해서 곽상도씨 등등 앞으로도 이들의 이런 실체에 대해서 꾸준히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꾸준히 이런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꾸준히 지켜보고 감시하고 또 주위에도 알리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리고 윤석열 패거리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 아들 관련해서 어떻게든 흔들기를 해서 또 저렇게 스스로 물러나게끔 하든지 아니면 내쫓으려고 적폐 세력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 또 지켜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